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아이가 사물에 관심을 볼 나이엔 생후 5개월쯤에는 색깔이 선명하고 큰 동화책을 읽어줄 때 의성어, 의태어를 강조하면서 읽어주었어요.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거울을 활용해서 사물을 익혀주는 노력은 계속 하면서도 이제 생후 5개월쯤에는요, 색깔이 선명한 커다란 동화책을 사서 읽어줬어요.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샀던 책 제목은요, 이솝우화였어요.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, 동물 그림도 많았고, 의성 어태어가 자주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골랐어요.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한 것은, 책 내용을 읽어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요. 제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책이라는 사물 자체나 제 말에 관심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구입했거든요. 저는 거울을 활용해서 아이가 사물을 습득하게 했어요. 아이를 눕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거울에 투영된 책을 보여주면서 읽어주기 시작했거든요. 물론 처음부터 책을 읽어줄 때 거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,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어서 몇 번 읽어준 다음에 이제 또 거울로 이제 뭐 실험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. 먼저 책을 보여주고 익숙해지면 거울 속의 그림책도 간간히 보여주고 그랬어요. 그 책을 읽어줄 때 이제 의성어나 이제 의태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그 흉내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막 읽어줬어요. 의태어 부분이 나올 때는 몸짓을 크게 해주면서 읽어주고, 그러면 아이가 막 웃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응시하고 있기도 했어요. 그게 어린아이 그 속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아이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막 책을 읽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루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거의 매일 실행을 했어요. 아이가 스스로 앉기 시작할 무렵에 생후 8개월쯤에 어느 날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의성어를 흉내를 내면서 큰 수를 읽어주자 아이가 의성어가 써진 글씨를 자꾸 앙증맞은 손가락으로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는요, 그 감동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.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. 저는 너무나 기뻐서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려고 막 계속 책을 읽어주고 그 반응은 계속 이제 진화되어 갔거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사자가 그런다 그러면 호랑이가 그런다 그러면 저도 막 그렇게 말은 못하 이렇게 짚푸는 거예요. 예, 저는 이제 그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계속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해서 했겠죠. 예, 제 아이가 이제 천재가 아닐까. 막 어떤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저도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내 아이 진짜 천재 아니야? 하면서 막 자랑하고. 이제 천재가 아닐까 하는 게 상상을 나래를 펼치기도 했거든요. 그때 이제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. 저는 매우 이제 흥분했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의 모습에 이제 재미를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희열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.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오고 막 마음이 좀 이제 막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지금도 모든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타고난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. 근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내 아이들이 천재로 컸다는 건 아니에요. 아이가 기어 다닐 무렵에는요, 스스로 책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마치 책을 읽듯이 영화리 하는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가리키면서 이게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을 했듯이 호랑이 소리를 제가 이제 의성어에서 엉이란 글자를 이렇게 가리키면요, 그 흉내를 그렇게 낸다고 그랬거든요. 저는 이제 이때부터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본격적으로 구입하기 시작을 했어요. 덜 무렵이 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할 장르 책을 잘 몰라서 동물에 관련된 커다란 글씨 써진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.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. 이때는요, 한 권씩 낙권으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. 이게 아무튼 글씨가 크고, 아무튼 그림이 크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건 책으로 구입을 했겠죠. 구입한 책은 매일 지속적으로 읽어줬어요, 이제. 제 성격이기도 해요.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는. 물론 커다란 이제 이솝우화 책도 계속 읽어줬죠. 아이가 지속적으로 한 권의 책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길 이제 바라면서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사진 않았어요. 아이는 제
의도대로 책을 가지고 잘 놀았어요. 저는 결혼 전부터 인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비록 지금 떨어졌지만 첫 아이가 걸어 다닐 때쯤에는요. 제가 보던 법서를 펼쳐 놓고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책장 넘기기를 시작하더니 끝장까지 넘기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음 제가 '잘못 봤나.' 하고 의심했는데 아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계속 책장을 넘기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. 계속 인제 몇 시간씩 앉아서 두꺼운 책을 넘기고 나다가 그대로 잠들다가 막 이러더라고요. 물론 인제 동화책도 웅얼거리면서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막 음률을 타면서 책장을 넘기기도 했어요. 처음에는 제 아이가 타고난 천재가 아닌가 진짜로 흥분했어요. 막 그때는요. 막 어 내 의도대로 제가 인제 이해력이 떨어지고 미련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의 이해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라고 저는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. '아 이 애가 내가 의도대로 저 커 죽는 거 아니야.' 막 이렇게. 어떤 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인제 아이가 행동이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. 아이들이 훨씬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 물 이런 가난한 말 못했기 때문에 '혹시 자폐증이 아닌가?' 막 한 곳에 막 몰두하고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때 생각하면 또 가슴이 저리네요. 막 저려. 그 무렵에 한 인제 텔레비전 프로에서 자폐증에 대해서 자주 반영을 했는데 인제 그때 제 아이가 '혹시 자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?' 막 하는 불안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근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제가 사물을 가르쳐 주면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책을 읽어 주면 또 계속 다른 책을 가져오곤 했거든요.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주변 인제 어른들이 아이에 따라서 말을 늦는 경우도 있고 특히 남자아이는 말이 늦다고 말씀하셨기에 아이가 뛰어놀 때 보면은요. 아빠 어깨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잘 놀아서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. 어 이런 아이의 행동에 인제 불안했던지라 저는 아이들 언행에 신경을 써서 지켜본 횟수가 늘었고 그게 인제 습관이 됐어요. 나중에는 이런 습관이 장점이 되었지만 아이들 성장 과정에 간섭을 많이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. 제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음 그때 지금 생각을 하면 좀 '내가 너무 오버를 떨었나.'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지금 아이들이 자폐증도 아니고 잘 컸거든요.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꾸리고자 노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죠.